안녕하세요,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최우선 변제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선 변제권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우선 변제권이란 간단히 정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에 비해 보증금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은 우선 변제권 이외에 보증금의 규모가 작은 소액 임차인들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최우선 변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사회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들이 경매 등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당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라고만 쓰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은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보다 더 선순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최우선 변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변제권은 다른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권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 선순위권보다 먼저 받을 권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액 임차인일 것. 둘째,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할 것. 셋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 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넷째, 배당 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의 4가지입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1억 6,500, 과밀 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1억 4,500,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8,500, 그 밖의 지역은 7,50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정해진 기준 범위에 포함되면 모두 다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모든 금액을 다 최우선 변제해주면 좋겠지만 그 금액 중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법에서는 서울시는 5,500만원, 과밀 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4,800만원,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으로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를 모을 때 일부 임대인은 이 규정을 이용해서 모두를 소액 임차인으로 채우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므로 임대차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 추론이지만 법은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우선 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면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 비율에 따라서 안분배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지금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 1억 보증금으로 월세를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것인가요? 최우선 변제를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계약 당시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최우선 변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기준이 아니라 최초의 근저당 설정 시점 기준이 됩니다. 즉 2023년 계약을 하더라도 근저당을 2020년에 설정했다면 2020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김포시의 최우선 변제 기준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지금 1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저당 설정 당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저당 설정 당시 금융기관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차도 그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야 금융기관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저당 시기와 금액은 등기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임대차는 충분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때는 설사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내가 낸 보증금의 일정액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은 다른 권리자들과 우선순위를 또 다투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좀 더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 물건 말고 다른 물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